하진은 이제 동탁이 보낸 표를 대신들한테 막 보이는데 이제 자랑을 하는 거야. 이제 변방의 장군인 동탁이 얘기 드렸죠. 지금 하진은 저런 캐릭터가 아닌데 지금 저런 캐릭터로 자꾸 막 건들어가는 거예요. 시여사 정태가 강하기를 동탁은 승량이고 일이 같은 자 그를 황궁으로 끌어들이면 반드시 사람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하진이 당신은 의심이 너무 많아서 대사를 논의하기에 부족하여 했대요. 이에 이제 노식이 제가 평소 동탁의 사람됨을 아는데 얼굴은 착해 보이지만 성질은 사납습니다. 일단 도성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화와 걱정거리를 일으킬 것이니 그를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난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진은 그 말도 듣지 않으니까 정태와 노식은 모두 버스를 버리고 떠나갔대요. 조정 대신 중에 그렇게 떠나간 자가 거의 태반이었다라고 해요. 하진은 민지의 사람을 보내서 동탁을 영접하려고 하지만 잘 기억해두세요. 하진은 민지는 지명이에요.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동탁을 영접하려고 했지만 동탁은 군대를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게 나간중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덮어씌우기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당시의 역사를 알고 있는 역사의 기록자들이나 나간중은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진은 바보잖아. 나는 바보고 멍청이라 동탁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동탁은 후한 저 때 감시격이던 주의 자타에서 격상되어서 주목이 되어서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동탁은 병주목으로서 임명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걸 황보성한테 군대를 주라 하니까 그걸 뻗대고 있었지. 그러다가 그 명령권자인 황제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병주목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하고 있는 군대를 넘기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군벌이 되는 거고. 이걸 누가 만들었다? 저 빌어먹을 유학자 황족 유언이 만든 거죠. 그 유언은 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입주에 들어가서 똑같이 왕노릇을 하면서 군벌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진이 동탁을 맞아들였다고 하잖아요. 나간준의 삼국지연에서는 지금 맞아들였다라고 하는데 동탁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진은 동탁에게 선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가 이제 하동군인데 여기가 이제 낙양이에요. 하동군, 하남군 그 다음에 이제 낙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도고 여기가 뭐 저기 대전쯤 되려나? 아무튼 여기까지 진군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양주에서 이제 군사 끌고 와서 그걸 하진이 선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동탁한테. 그러니까 슬금슬금 낙양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동탁한테 사람을 보내서 경고해요. 더 이상 전진하지 마라. 그래도 동탁은 슬금슬금 또 들어와요. 그래 여기까지 들어와 이제 하남까지 또 사람을 보내요. 너 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동탁이 하진의 부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뒤로 백해서 석양전까지 물러가요. 하진이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탁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동탁이 뻗대면서 안 나간다고 하는 거잖아. 아니요, 동탁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가지고 얼마나 좋아 지금. 그잖아. 황제한테 계속 뻗대고 있었잖아. 하진도 양주에서 기반이 센 사람이에요. 동탁은 하진의 말을 듣고 낙양 근처까지 들어왔다 다시 백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멈춰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소장파였던 거예요. 원소라고 하는 소장파. 병경의 군대가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태원은 이미 그 압박에 황간의 세력을 축소하고 있었거든. 축소시켰거든 실제로. 근데 그거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 기회에 완전히 황간의 세력을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지. 그때 원소가 또 정원한테 흑산적으로 위장해서 민가야랑 관에 불을 지르려고 하거든. 동탁이 이 불을 보고 낙양으로 다시 준군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진이 뭘 했다고요? 진짜 저 유학자들 역사를 기록한 자들 나간중은 전부 다 염치 없는 자들이에요. 장양등은 외병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함께 논의합니다. 이것은 하진의 계략이요. 우리들의 손을 먼저 쓰지 않으면 모두 멀쪽당할 것이요. 그리하여 도부도 50명을 장락궁 가덕문 안쪽에 숨겨놓고 하태옥에 들어가 고하기를 지금 대장군께서 거짓 조서를 내려 외병을 낙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모두 죽으려 합니다. 마맞게 바라오건대 불쌍히 여겨져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태우가 너희들은 지금 대장군의 집에 가서 사죄해라 하니 장량이 만일 재상부 그러니까 대장군한테 찾아갔다가는 저희는 뼈도 못 추릴 거라고 가루가 될 거라고 꽤 바라옵건대 대장군을 입궁하도록 잘 타일러서 만류시켜 주시고 만일 저희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직 마마 앞에 죽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태우는 이에 하진 보고 이제 들어오라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하진이 이 조서를 받고 입궁을 하려 하는데 주부 진님이 태우 조서는 십상시의 계략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신다면 화를 입을 것입니다 라고 하진한테 얘기를 하니까 하진이 태우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무슨 화가 있겠느냐라고 했대요. 지금 나간중이는 주부 진림이 말린다고 했잖아요. 진짜 웃긴 게 저 주부 진림은 원소가 건의했던 외부의 군대를 부르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걸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지금 아까 조조가 얘기했던 그 웅변이 진림의 말에 가장 가까웠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소를 중심으로 한 서정파의 건의를 대장군 하진이 따른 거죠. 그런 와중에서도 꽤나 열정적으로 그걸 반대를 했대요. 근데 뭐라고요? 십상시의 계략이라고? 멍청하게 죽으러 가는 화진은 이러한게 변화시킨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조조가 냈던 의견은 저는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나오거든, 조조에서도. 근데 이건 위나라의 기록자들이 저 진림의 반대 의견을 조조의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저는 강하게 의심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소가 말합니다. 그들의 계략이 이미 누설되어 사실이 탄로났는데도 장군은 아직도 궁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어 조조가 말합니다. 먼저 십상시를 불러내고 그런 후에 들어가십시오. 하니 하진이 웃으면서 말하긴 그것은 어린 아이의 소견이다. 내가 천하의 권력을 잡고 있는데 십상시가 감히 나를 어찌 상대하겠는가. 이에 원소가 공께서 가시겠다면 우리가 무정한 병사를 이끌고 호위하여 뜻밖의 재난에 방비하겠습니다 하였대요. 그리하여 원소와 조조는 각각 정예병 500명을 선발하여 원소의 원술에게 건율이라고 하고 원술은 이제 전신갑을 거치고 군사를 이끌고 청세문 밖에 포진했대요. 원소와 조조는 칼을 차고 하진을 호위하여 장락궁 앞에 이르니 황관이 하태호의 전지를 전하며 말하기를 태호께서 특별히 대장군께 하교하였으니 다른 사람은 누구도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니 원소와 조조는 모두 궁 밖에서 가로막혔다. 하진이 당당하게 곧발로 들어가 가덕전 문을 이르니 장량과 당규를 맞으러 나오는데 좌우를 둘러쌌다. 하진이 크게 놀랐다. 장량이 큰 소리로 하진을 꾸짖기를 동태우가 무슨 죄가 있어 함부로 독살하고 국모의 장례에도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느냐. 너는 본디 도살하고 술을 팔던 하찮은 무리였던 것을 우리들이 천잡게 청구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는데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아니하고 죽이려 하느냐. 내 말대로 우리들이 매우 더럽다면 과연 깨끗한 자는 누구냐라고 했대요. 말은 맞아요. 하진은 여동생을 당시에 뇌물을 줘가면서 궁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궁에서 자리를 잡는데 꽤나 많은 재산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 하태우의 입장에서나 하진의 입장에서나 굳이 환관을 모두 일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진이 지금 환관을 처리하는 문제로 저 환관들하고 지금 척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하진이 명청한 자였어야 했던 건가 아니면 의로운 자에 가까웠던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역사를 기록한 역겨운 자들은 지배층인 자들은 하진을 멍청이로만 만들죠. 저들이 행했던 짓을 보고 하진의 최후를 보면 이 형태가 완전히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알고 계시는 삼국지랑은 다를 거라고. 하진이 황급히 빠져나갈 길을 찾았으나 국문은 모두 닫혔고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와 하진을 베어 토막을 내었다. 후세 사람들이 시를 지어 탄식하기를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역사의 기록자가 한 얘기예요. 한나라의 국군이 위태로워지고 천수가 다니 무모한 하진이 삼공이 되었네. 몇 번이나 충신의 간언을 듣지 않더니 궁중에서 칼날을 피하지 못했네 하였다. 제가 계속 원문을 자꾸 읽어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지금 후세의 역사의 기록자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무모한 하진이 상공이 되고서 충신들이 몇 번이나 간언을 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궁중에서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자, 나간중 선생 그리고 후세의 기록자들, 당신들은 진짜 염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진짜로 염치가 없는 자들이야. 자신을 돌아보고 부러워하는 마음, 예의 염치, 진짜 이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저는 보여. 자요, 하진의 죽음을 원소와 조조가 막아섰다고 기술하고 있죠. 그죠? 지금 하진이 동탁의 전진을 막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병경의 군이 낙양으로 향했을 때 위기감을 느꼈었던 하태호가 그 시기에 이미 그러니까 십상시 일부 고위 환관을 제외하고 많은 환관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면서 환관 조직을 굉장히 약화를 시켜요. 그걸 제거를 해요, 하태호가. 그러니까 이미 원소가 얘기했던 그것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하진은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했었던 걸로 보여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 환관이라는 게 황제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환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소한테 너무 믿고 힘을 실어준 거지. 사례 교육을 주고 막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줬더니 저 컴플렉스 덩어리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만족하지 않았던 게 원소의 인생에서는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봐요. 한간 척결을 한 죄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원소는 당대 유학자들이 모여드는 구실이 돼요. 이건 물론 뒤에 있는 얘기고 아무튼 저 원소의 컴플렉스는 한나라의 멸관과 자기가 믿었던 상관 하진의 죽음까지도 다 만들어버리는 거지. 진짜 엄청난 사건을 만들고 있는 거지. 저 유학자 원소는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원소는 하진의 명령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걸 빙자해서 저 한간 세력을 착찰한다라고 하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영제는 환관들하고 함께 흑산적이라는 무리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제 시절에는 흑산적이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들한테 일종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민간의 피해도 막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영제랑 십상시라고 불리는 저 환관들이 했었던 흑산적에 대한 유화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토별할 필요까지는 없게 조용하게 그들끼리 생활하게 만들었던 거지. 그런데 원소는 저 십상시를 일수하기
위해서 십상시가 당시에 흑산적과 붙어먹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정원이라고 하는 어떤 군대를 흑산적으로 위장을 시켜서 민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민가랑 광해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낙양 근처에서 큰 불이 난 거야. 얼마나 큰 불이 났으면 여기까지 들어왔던 동탁이 하진의 명령을 받고 뒤로 물렸다가 그 불을 보고 달려오거든 다시 낙양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니까 이제 십상시가 위기감이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간의 세력을 축소했는데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보이니까 하태용한테 다시 가서 설득을 해요. 그래서 배제됐던 황간들, 공 밖으로 나갔던 황간을 다시 불러들이고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 황간의 세력들이. 이제 다시 황간의 규모가 커지니까 이번에는 하진이 반응 안 할래야 반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하태우에게 황간 일소를 주청하려고 들어가다가 황간이 이런 하진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역사에 가장 가까운 기록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나간중이가 얘기했던 그 역사가 아니라 이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 역사에 가깝다는 거죠. 원소는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자신이 종의 자식이라 대접받지 못한 명문 원가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탕류의 핏줄을 이은 가문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 원소가 일생일대 쇼로 청류의 기대주가 되었고 살아가고 있는 유학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3년상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3년상은 기록상에만 존재할 만큼 없었던 일에 가까웠던 일이래요. 그걸 하다가 죽었다는 기록들도 당시의 유학자들은 봤을 거겠죠. 그걸 두 번 연따라 연짝으로 그것도 본가의 엄마랑 이미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양부를 하는 원소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그러니 원소가 하진의 눈에 들어서 황간을 일수할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마도 제2차 당고의 화를 제가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당고의 화를 비평적으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당고의 화 2차 사건은 외척 두태호와 두무가 청류의 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황간을 일수하겠다고 덤벼들었거든. 그러다가 죽었죠. 그러니 그 당대에는 그게 있었던 거잖아. 그 당대의 유학자들은 두무를 하진에 대비했을 거고 원소를 이응이나 진범 같은 정말 한으로 간직해 있는 청류의 학자로 보였을 거라는 거지. 이 대비 효과가 선명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소는 죽어라고 황간 일소를 향해서만 달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원소는 이 전해에도 지금만 아니라 이 전해에도 그러니까 188년이죠. 189년에 황제가 죽으니까 이 전해에도 그 황간을 일소하려고 했었다라고 계획했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진은 여기에서 놀아난 거야. 이런 거에 자신을 성공한 대장군 두무와 같은 칭송받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로 보였을 거야. 저들이 저 원소가. 그러다가 명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저 당대 지식인들 유학자들 그걸 기록했던 역사가들 나간중이 모두 포함해서 전부 다 염치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을 하진에게 덮어 씌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록하잖아요. 영웅 조조와 원소의 올바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미천하고 건방지고 멍청한 자 하진. 넌 대장군감이 아니야. 이걸 보면 딱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젠장. 진짜 저들한테는 염치라는 게 도무지 없어요.